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카케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쌈미님.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인터뷰인데 네, 오늘 이야기들도 좀 범상치 않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이제 99년도에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다양하게 겪을 수 있나 싶어서 음. 들고 온 이야기입니다. 소설 중에 운수 좋은 날 이런 소설이 있잖아요. 현진건 소설 맞죠? 예, 그 아주 유명하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빗대어서 설명드리면 운수 나쁜 해 아 이렇게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1999 년도에 있었던 운수 나쁜 해.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999년도에 첫 번째 에피소드로 제가 담임 선생님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당시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반 배정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니었어요. 3반까지밖에 없었거든요. 1학년 때 일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월에 2학년 올라가면서 3반에 배정을 받게 돼요. 그렇게 새로운 학급 친구들이랑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2학년을 올라가면서 1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그 가명인데 현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음.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친하게 지내게 됐냐면 부모님들끼리 선후배였던 거죠. 정확히는 저희 새아버지의 후배분이 현태의 아버님이셨던 거예요. 음. 그렇게 이제 친구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번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낸 친구라 또 2학년도 같은 반이 되면서 더더욱 반가웠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공포 스토리도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가 없는 좋은 이야기인데 네. 문제는 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사건을 제가 돌이켜보고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99년 당시에 그분 연세가 이제 52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외형이 짧은 스포츠 머리의 형태의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눈빛도 되게 강렬한 그런 음. 선생님이셨는데 보통 이제 중고교 선생님들 이름을 기억하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생님 이름까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음. 근데 이 사연을 제가 말할 때 딱 뇌리에 스치더라고요. 아, 그 선생님. 맞다, 그분. 아직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할 정도입니다. 이제 그만큼 저한테 아주 임팩트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다만 매우 오래된 일이고 이제 이거를 방송에서 성함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방송에서는 그냥 선생님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반 선생님이 되셨는데 사람을 이제 너무 외형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당시에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리고 학급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 보인다. 기가 세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촉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았던 거죠. 이제 사건이 3월 중순쯤에 일어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제 지금의 초등학생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 보면은 왜 쌈미 님도 아시겠지만 학용품이나 준비물을 막 지참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 때는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준비물이나 학용품을 안 들고 오면 선생님들의 체벌이나 꾸중이 약간 있던 시기긴 해요. 근데 그 정도가 시대를 약간 감안해도 너무 심했다는 거죠.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제 제가 당시 이제 미술 시간이었는데 크레파스였나 팔레트였나 그걸 아마 안 들고 왔을 거예요. 음. 그리고 제 친구였던 현태가 아마 비슷한 용품을 저하고 똑같이 못 들고 왔죠.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준비물 안 들고 온 사람 손을 들어보래요. 손을 들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저랑 제 친구 그리고 다른 학급 친구 한두 명? 4명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그렇게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키가 작아서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제 앞으로 오시더니 뭔가 딱 번쩍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랬어요. 눈 깜빡한 사이에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게 보니까 제 뺨을 때린 거죠. 아주 세게요. 그렇게 이제 맞고 빨갛게 뺨이 달아올랐고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 체벌 현장을 보니까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는데 그 욕설의 수위가
9살 아이한테 저런 말을 해도 될까? 싶은 그런 수위의 욕설이거든요. 방송에서도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그런 욕설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고작 9살 초등학생 2학년이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도 너무 억울했어요. 이제 그런 공포스러운 광경을 다른 친구들이 봤으니까 어땠을까요? 다른 학용품이나 준비물 같은 걸 항상 지참을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보기로서 어떻게 보면 처음 보여준 거니까요. 네.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그런 거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지내다가 2주 뒤에 또 사건이 터져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겪은 거는 애교에 불과했어요. 굉장히 약했던 수위였던 거예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이 선생님께서 지각하는 거나 이제 늦는 거 이런 거를 병적으로 굉장히 좀 싫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사건이 제 친구였던 한 명이 이제 컴퓨터실에 갔다가 2분에서 3분 늦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갔다 온 이유도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으러 갔다 온 거였거든요. 고작 2, 3분 정도예요. 물론 혼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너 앞으로 일찍 다녀 이 정도 혼날 수는 있는데 그 컴퓨터실에 갔다 온 친구가 아무래도 선생님이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러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날 심기가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반 뒤편에 보면 넓은 그런 공간이잖아요. 거기 딱 가시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끌고 나와서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에? 체벌 수준을 넘어섰어요. 어땠냐면 학급 친구들끼리 치고박는 것처럼 심지어 여선생님이 주먹을 쥐고 발로 밟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등학생 아닙니다. 이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미쳤다. 체구가 작으니까 그렇게 맞다가 쓰러진 친구인데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걸 쌈무이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인지 좀 아직도 화가 많이 나긴 해요. 그 이후로도 이제 뭐 숙제 같은 문제, 준비물 문제, 학용품 이런 거는 그래요. 어느 정도 뭐 용인할 수 있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본인 마음에 이제 안 들면 심기가 말 그대로 불편하면 계속 폭력이나 욕설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계속 그게 지속이 됐어요. 이렇게 저랑 제 친구 현태가 계속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부모님께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고 많이 침체됐던 분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지 말을 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현태가 저희 집에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놀러 오긴 했는데 그때 저 당시에 현태라는 친구가 말을 했어요. 부모님에게. 사실 저랑 카케무샤가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맞았고 뭐 이렇게 당했고 욕설을 들었고 아주 정황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이 어떠셨을까요? 당연히 크게 화가 많이 나셨죠. 그렇게 학교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당시에 이제 교무실에 가셨다고 하는데 교무실에서 한 2시간 동안 안 나왔거든요. 크게 이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제가 폭로를 한 거잖아요, 친구랑. 그래서 저나 제 친구는 찍혔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학교에 아마 안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당시 저희 새아버지께서 담임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대화 좀 해보자고 집으로 좀 초대를 하셨어요. 집으로요? 네. 그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부모님 방에서 이제 대화를 한 2시간 가까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새아버지께서 당시에 나이가 선생님보다 젊었지만 막 욕을 엄청 하면서 어떻게 어린애들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따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실 밖까지 들렸어요. 그렇게 이제 그 여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사건이 굉장히 좀 커졌어요. 교육청 귀에까지 들어갈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스케일이 많이 커진 거죠. 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좀 많이 황당하네요. 학교에서 부모님께 딜을 제안을 했대요. 그 딜이 저랑 제 친구 현태만 반을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에? 좀 황당하죠.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들은 부모님께서 어디 이사를 가시거나 이러면 학교 전학 가는 이유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부모님들은 그 선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지 그 제안을 수락하시고 반만 옮기는 걸로 합의를 본 거예요. 작은 학교라고 했잖아요. 예. 반만 옮겨준 거예요. 저랑 어. 현태만. 그렇게 2학년 3반에서 2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학교에서 최대한 선생님을 안 마주치게 저희 둘은 무슨 해코지를 못하게 좀 음. 케어를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아마 그 학교 역사에서 반으로 옮긴 거는 거의 전무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옮기게 되었고 2학년 2반 담임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이제 60대 초중반의 정년을 거의 앞두신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선생님은 3반의 담임 선생님하고 학생을 대한 태도가 180도 완전 다른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기장이나 숙제를 잘해오면 학생들한테 먹을 거를 쥐어주시기도 했고 반 학급 학생들이 35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 이제 어린 아이들을 다 세세하게 보듬어주고 챙겨주려고 했던 그런 선생님이셨던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전 담임 선생님 덕분에 2반으로 이동을 해서 그런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죠. 긍정적이시네요. 예.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2학년은 제가 마무리가 되었고 3학년 올라갈 때쯤에 들린 이야기가 문제 선생님께서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가셨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서 아예 교직 생활을 그만두신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53살쯤에 이제 교직 생활을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잘 지내신다면 아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음. 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야. 저도 어릴 적에 선생님들 중에 정신병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폭력적인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의 폭력이었는데 야 그때 좀 그런 시절을 잘 버텨낸 우리 세대들이 네.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요즘 학생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두발도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남녀공학도 많이 생기고. 부럽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선생님도 어느 정도의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 학생들을 통제할 만한 권한은 줘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 학급 다니는 사람들은 교권이 이제 많이 음. 낮아지셨잖아요. 무너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참 그 선을 넘어 가지고 아예 그 네. 선을 파괴해 버리는 방금 그 네. 각해무사님이 겪으셨던 그 선생님처럼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학창 시절의 기억이 좀 안 좋은 분들도 계시니까. 쌈무이님 그 얘기 하시니까 인터뷰하면서 떠오른 기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분은 담임 선생님은 아니에요.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건장한 체구의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항상 술 냄새를 좀 풍기고 다니는 선생님이셨어요. 이럴 수는 있죠. 아무래도 남자 선생님이시고 하니까 그런 건 상관없지만 왜 이 선생님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선생님이시냐면 체벌을 할 때 본인이 체벌을 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생각해도 제가 굉장히 황당한데요. 예시를 들겠습니다. 준비물을 안 들고 왔다. 그럼 이 학생이 체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21일이다. 21번 나와 이래요. 음. 이렇게 21번 학생을 호명해서 불러요. 그래서 그 21번 학생에게 몽둥이, 그냥 몽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체벌 도구가 아니고 굉장히 둔탁한 몽둥이였거든요. 그걸 쥐어주면서 21번 학생에게 준비물을 안 들고 온 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그 호명된 학생이 만약에 그 친구를 때리질 않으면 그 친구가 이제 대신 다 맞는 거예요. 미친놈이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야. 아니나 다를까 그 선생님의 말로도 결국에는 몇 년을 못 가서 교직을 그만두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 카케무사님이 겪으신 그 선생님들은 뭔가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좀 받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지만 당시에는 그랬네요. 1999년에 있었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이제 반을 옮기고 나서 제가 2주 동안 3번의 교통사고를 겪어요. 2주 동안 3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3번을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인터뷰를 할 수 있냐. 이런 물음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겪었어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에피소드 이후에 제가 당시 학원을 다녔거든요. 학원을 마치고 하굣길에 첫 번째 사고가 나게 돼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트럭하고 부딪혔거든요. 트럭 운전자분께서 브레이크를 그래도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그런지 어린 저는 이제 부딪히고 튕겨 나갔는데 골절이나 이런 건 없이 가벼운 찰과상 정도로 끝이 났어요. 이제 놀란 운전자분께서 내리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병원을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친 데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였고 그렇게 첫 번째 사고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고가 음. 이제 3일 뒤에 또 비슷한 장소에서 일어나는데요. 급하게 이제 초록불인데 제가 뛰어가다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택시하고 부딪히게 돼요. 첫 번째 사고하고는 좀 다르게 좀 빠르게 이제 부딪혔어요. 튕겨져 나갔죠, 제가. 근데 신기한 건 제가 크게 다치질 않았어요. 근데 운전자분께서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겉이 멀쩡한 거예요. 이번엔 찰과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분께서 놀라셔서 또 병원을 가자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찝찝하니까 명함을 그때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안 좋으면은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고인데 이게 저에게 아주 큰 사고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고 이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일요일 주말에 일어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오전에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 제가 이제 골목 도로 쪽에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 골목 도로에 일방 통행으로 차가 나가는 방향은 되고 들어오는 방향이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실수로 들어온 승용차 한 대가 넘어져 있는 저를 못 보고 급하게 나가다가 제 왼쪽 다리를 이제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쌈무이님께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지금 띄웠습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사고거든요. 아. 이 현장이 재개발이 들어가서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99년도에는 거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다리가 밟히고 나서 심한 복합 골절이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당시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았는지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전신 마취가 어렵다고 해서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아직도 진짜 끔찍하고 생각하기 싫을 정도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제가 입원을 거의 몇 주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원래는 퇴원을 하고 나서 이제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쌈무이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우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막 놀리잖아요. 예를 들어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막 화장실 간다고 놀리는 아이들이 있고 그랬던 것처럼 음. 제가 그런 게 많이 좀 어릴 때 내성적이라서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학교에 말을 해서 치료하는 동안에는 좀 학교를 등교하는 거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제가 아마 집에서만 5, 6개월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2학년은 거의 1학기 초반만 다니고 사실상 2학년은 거의 못 보낸 거죠. 음. 다른 학급생과 다르게 그냥 그렇게 보내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깁스를 풀고 재활을 하면서 학급 생활을 이제 2학년 말쯤에 다시 하게 되었는데 그때 또 문제가 한번 발생해요. 셋째 이모, 두 번째 사연에 말씀드렸던 셋째 이모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갑자기 수술했던 다리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다리에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말고 제가 이모한테 다리에 느낌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모가 되게 생뚱맞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급하게 영화 보다 말고 나와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좀 큰 병원에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 기억에는 부산의 큰 병원으로 한번 갔어요. 그렇게 병원을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감각이 많이 좀 퇴행이 되었대요. 성장기고 어릴 때라 중요한데 감각이 퇴행이 돼서 밸런스가 안 맞아서
물리치료랑 재활이 많이 필요로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치료를 하면서 거의 또 1년을 보내게 돼요. 음. 사실상 뭐 2학년은 다닌 기억이 저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고 출석 일수도 되게 아마 간당간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반 담임 선생님, 굉장히 좋은 그 선생님의 배려로 3학년 올라가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올라갈 수 있었고 그렇게 3번의 사고수를 겪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멀쩡해서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99년 연말쯤인가 제가 또 친구 현태랑 그리고 이모들이랑 어디 리조트를 놀러 가게 되거든요. 그때 또 사고가 터집니다. 쯤 되면 진짜 운수 없는 해가 맞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니까 현태랑 저랑 이제 리조트 욕실에서 막 물을 받아놓고 놀고 있었는데 이제 물을 채워놓고 미끌미끌한 욕조에서 막 미끄럼틀 타듯이 어린 애들이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음. 그걸 하다가 귀가 반쯤 찢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귀가요? 네. 또 리조트에서 사고가 일어나니까 급하게 또 응급실 가서 꿰매고 그렇게 이제 사고가 총 4번이나 난 거죠, 이렇게.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99년도에 제가 그렇게 사고를 겪고 살아서 생활하는 거에 저는 생명의 감사함을 느끼고 있네요. 살아났네요. 죽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있죠? 네. 죽진 않고 지금. 네, 농담이었습니다. 야. 1999년도는 무슨 풀세트였네요, 풀세트. 예. 그래서 제목을 운수 없는 해로 한번 붙여 봤습니다. 야. 제목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떠세요? 1999 데스티네이션. 그것도 괜찮네요. 다행히 인제 데스티네이션은 이제 결말이 안 좋지만 이번 결말은 그나마 좋아서 네. 다행이긴 한데 근데 사실 저도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1톤 트럭에 왼쪽 발을 밟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가 제가 하교 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골목이 차 2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좁은 동네 골목이었어요. 근데 트럭이 엄청 빨리 지나간 거예요. 예. 저는 친구한테 안녕 잘 가." 하고 고개를 돌리는 와중에 제 발을 확 밟고 지나갔는데 그냥 가 버렸죠, 그 차는. 너무 빨리 네. 가다 보니까. 근데 제 코앞 몇 센치 앞을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몇 센치만 더 옆으로 갔더라면 차에 몸이 치였겠죠. 카케무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 기억이 떠올랐는데 야, 소름이 돋습니다. 어릴 때 진짜 이게 차가 무섭다는 걸 좀 강하게 교육도 해야 되지만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하는 어른들도 물론 그때 그 시절보다는 지금이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겠지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겠다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런지 오늘 그런 무서움을 아직도 기억하게 되네요. 그 이후로는 그런 사고를 안 겪으셨으니까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프거나 뭐 사고를 당하면 커서 그런 일을 안 당한다. 뭐 그런 말도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라 그리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참여 때 말씀드릴 걸 미리 좀 예고를 해도 될까요? 네네네. 다음 이야기는 제가 14년도와 15년도에 겪었던 도를 아십니까 사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 이제 제가 겪었던 일인데 굉장히 신기했던 또 일이고 황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인터뷰 때 도를 아십니까? 관련된 사연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썸뮤님.